단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요즘 유행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 근손실, 근테크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 재테크라 그러면 우리 금전을 모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테크라 그래서 이제는 건강에 투자를 하는 개념의 근테크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손실, 근테크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맞아요. 바로 단백질이죠. 이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단백질은요, 물 다음으로 많은 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약 14%에서 19%까지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단백질인데요. 우리가 하루 평균 일반 사람들이 약 300g 정도의 단백질을 분해시키고 다시 합성을 하고 한다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단백질 분해하고 다시 합성을 해야 되는데 합성해서 영양소로 써야 되는 이 단백질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요. 바로 근육에 저장돼 있는 단백질을 훔쳐가지고 꺼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시는 분들 근손실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단백질 열심히 섭취하시는 이유가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 근육 안에 있는 단백질을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단백질 충분히 섭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단백질의 역할을 보면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제일 먼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근육이나 뼈, 피부, 우리 몸에 60조 개의 세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세포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pH 농도, 우리 몸이 산화되고 염기성이 되고 이런 이 pH 농도를 조절을 해주는 게 바로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고요. 영양성을 운반해준다든지 우리 몸의 면역에 도움을 주는 게 바로 단백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단백질 하면 고기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단백질의 함량이 나와 있습니다. 소고기 60g 같은 경우는 9.3g 정도가 들어있고요. 닭가슴살 같은 경우는 100g에 24g, 꽤 많은 수치가 들어있죠. 그리고 계란 같은 경우는 하나에 6.2g 정도가 되고요. 두부 100g에는 한 9.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백질을 입으로 섭취를 하면요. 우리 위산으로 인해서 단백질이 분해가 되고요. 이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 성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이 아미노산에서 간이나 근육에 저장이 됐다가요. 이 저장이 된 게 우리 몸에 필요할 때 다시 빠져나와서 단백질로 합성이 되면서 이용하게 되는 게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나와 있는 이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20가지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잘게 쪼개면 총 20가지의 아미노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필수 아미노산으로 연결이 되고요. 아니면 불필수 아미노산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필수 아미노산과 불필수 아미노산의 차이점은요. 바로 필수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합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섭취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불필수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체내 합성이 되는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굳이 섭취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불필수 아미노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불필수 아미노산이 체내 합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불필수 아미노산의 아르기닌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르기닌이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필수 아미노산이었다가 우리가 몸이 성인이 되면서 점차 우리 몸에서 합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성분이라 아르기닌은 빨간색으로 표시했고 불필수 아미노산이다라고 분류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단백질 그러면은 완전 단백질이다, 불완전 단백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완전 단백질 같은 경우는 뭐 고기다, 뭐 육류 단백질이 완전 단백질이다, 불완전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이 불완전이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아미노산 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단백질 섭취를 했을 때 우리 몸에 얼마나 잘 소화가 되는지 이 과정을 가지고 단백 소화율이다라고 얘기하면서 PDCAAS라고 약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 스코어 점수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단백질이 얼마나 좋은지 어떤 게 완전 단백질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으로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얼마나 골고루 들어있는지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평소에 섭취하는 이런 단백질을 보시면요. 여기 완전 단백질이 1.0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단백질이 100점 이상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뭐 계란이라든지 아니면 대두콩이라든지 유청 단백질이라고 해서 이제 우유를 가루처럼 만든 이런 단백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9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100점 이상이기 때문에 완전 단백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불완전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위가 소고기거든요. 소고기 같은 경우는 92점으로 100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완전 단백질이 아닌 불완전 단백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92점이기 때문에 우리 체내 이용률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쌀이라든지 밀가루 같은 경우는 50점이 안 되기 때문에 약 우리가 섭취를 하더라도 50% 이상은 우리가 활용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요. 대두콩 같은 경우는 완전 단백질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수치를 보시면은요. 가장 낮은 수치가 108점이고요. 가장 높은 수치가 161점입니다. 이것처럼 모든 9가지 수치 자체가 100점이 넘기 때문에 이 대두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밀가루 같은 경우는요.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42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기한 게요. 하나가 42점이면 모두 다 42점으로 해가지고 이 밀가루는 불완전 단백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아까 방금 라이신이 42점인데 평균 점수가 아니고 42점일까 이렇게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제한 아미노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제한 아미노산은 뭐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9가지 단백질들이 있는데 이 라이신만 아주 낮잖아요. 그러면 이 오크통에 물이 담기는 것처럼 이 라이신이 낮은 만큼 물이 계속 바깥으로 새어 나가겠죠. 이게 바깥으로 새어 나가는 만큼 단백질이 합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다른 수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가장 낮은 수치의 기준에 맞춰서 아미노산 스코어 점수가 매겨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부족한 만큼 버려지기 때문에 우리 체내 이용률 자체가 아주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우리가 자전거 하나를 만드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9가지가 필요해요. 근데 이 9가지가 한 가지는 하나가 있는데 다른 건 막 4개 이런 식으로 있다고 자전거를 4개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안장이나 페달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핸들이 3개가 있고 변속기가 4개가 있더라도 자전거는 최종적으로 한 대밖에 조립이 안 된다. 그래서 아미노산 스코어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게 기준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단백질을 우리가 얼마나 섭취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요. 일반적인 섭취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몸무게 1kg당 0.8에서 1.2g 정도를 섭취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몸무게 만약에 60kg면 60kg에 1g을 먹는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럼 하루에 60g을 먹게 되잖아요. 그럼 아침에 60g을 다 섭취하면 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최대 한 번에 섭취할 때 20g이 넘지 않는 양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드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 특히 몸에 근육이 많아서 단백질을 많이 소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1kg당 1.4g에서 2g까지도 섭취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근력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키우고 싶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단백질 양을 늘려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 단백질과 불완전 단백질이 아닌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동물성 단백질의 장점을 보면요. 풍부한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대체적으로 동물성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요. 그 9가지의 필수 아미노산 수치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성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다. 그리고 고품질 단백질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단백질 함량이 아미노산 스코어가 높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동물성 단백질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래 보시면 혈관 질환의 위험이 조사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다 섭취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특히 당분 함량이 있는지 확인을 꼭 하고 당분 함량이 너무 높은 거는 드시는 거를 조금 제한 드리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식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요. 장점은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아주 적다. 걱정 없이 많이 섭취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식물성 단백질은 추가적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하고요. 식물성에 있는 이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식물 영양소들이 들어있다. 이게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심혈관 건강을 조금 챙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식물성 단백질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풍부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한다. 이게 이제 파이토케미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식물성 단백질에 단점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쌀이나 밀가루처럼 그 아미노산 스코어가 많이 낮잖아요. 그래서 아미노산 스코어를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화 흡수율이 육류에 비해서는 살짝 낮을 수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맞춰서 단백질을 섭취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식물성 단백질 섭취하시는,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식물성 단백질에는 대두콩에서 나온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우리 여성 호르몬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 몸 건강에, 특히 남성한테 안 좋다라는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꼭 드릴게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꼭 육류성 단백질 섭취해야 되냐? 전혀 그렇지는 않다. 에스트로겐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여주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왠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이 더 잘 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유청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근력 운동 후에 근육 두께의 차이가 큰 차이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운동을 위해서든 아니면 근력 증강을 위해서든 아니면 다이어트를 위해서든 어떤 단백질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를 어떤 걸 가지고 선택을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맨 첫 번째, 아미노산 스코어가 도대체 몇 점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거나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모든 단백질 보충제 종류들은요. 아미노산 스코어가 85점보다 떨어지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85점 이상이다라는 게 기본 베이스고요. 되도록이면 100점이 넘는 건강기능식품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인공 첨가물이 얼마나 있는가. 보통 인공 첨가물 같은 경우는 동물성, 식물성 둘 다 많이 들어있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동물성 단백질에 인공 첨가물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확인해서 드시면 좋고요. 당류, 유당이 많이 들어있는가. 자, 이 부분도 사실 단백질 운동하고 나서 먹는데 단백질이 맛이 없다 보니까 맛있게 먹기 위한 단백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당류가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단백질을 보충하기도 좋지만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당류는 조금 없거나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단백질 보충제를 추천해 드리고요. 마지막 논 GMO, GMO 식품을 쓰지 않는 그런 단백질 보충제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